한국만 빼고 4년 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관함식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관함식이 슈퍼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먼저 관함식이라는 게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해군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보는 건데, 자국은 물론 해외 해군 강대국들, 미국, 영국, 호주 등등 강대국 해군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해서 바다에서 쭉 줄을 맞춰서 항해를 하는 군함들의 위용을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육군으로 치면 탱크들이 줄지어서 사열을 하거나, 공군으로 치면 에어쇼와 맞먹는 중요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8년과 2008년에 국제 관함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 확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해군 강대국을 초청하는 일본 관함식에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군력이 약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초청을 안 하면 안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초청을 해도 안 갔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기싸움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댓글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해상 때는 14일에 열릴 관함식에 앞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함정 일반 공개 행사, 즉 일반인과 같이 하는 리허설 같은 거겠죠. 이것을 취소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관함식 행사를 여는 지역이 태풍 하기비스 영향권 정확히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때와 같은 도쿄 옆에 있는 카나가와현 해상에서 열릴 예정인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면 배를 타고 군함을 둘러봐야 하는데, 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태풍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관함식에는 특별히 신경을 쓴 건지, 이전까지는 해군 강대국 멤버가 아니었던 중국 해군까지 초청을 했고, 캐나다, 싱가폴, 영국, 미국, 인도, 호주 이렇게 7개국이 일본의 해군 함대를 파견합니다. 한국도 지난 2015년에 일본 관함식에 해군 대조영함을 보낸 바가 있으나 올해는 가지 않게 되었네요. 일본 방위성 측은 태풍의 진로 경로와 세기를 아직 예측만 가능하지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함식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진행할지를 아직도 못 정했다고 합니다. 해군 강대국 7개 나라에서 함대를 파견을 하는데 빨리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고민만 할 수 있을런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출발을 잘못하면 인도나 캐나다도 멀지만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일본 가려면 지금쯤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는 중에 태풍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기름값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11일 아침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서 태풍 하기비스가 올라간다는 건데, 딱 봐도 이게 엄청 크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만 하네요. 과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13일과 14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요. NHK 보도에 따르면 관함식을 할지 말지 여부는 13일 오전까지는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개최를 하게 되면 예상 참여 인원은 총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4만 명이 목숨 걸고 배구경하는 건가요? 그리고 각 커뮤니티 반응을 보다가 재미있는 댓글 몇 개를 읽어드리면, 1. 우리 조상님이 하기비스 태풍을 보내주시는구나. 이순신 장군님이 노하신 게야. 2. 너희들 정말 치사하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해도 니들 편인은 초대를 했어야지. 식구를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냐. 하니까 반박 댓글에는 식구인데 초청 안 해도 당연히 가겠지요. 일반인도 가서 본다니까 몰래 가서 구경하지 않을까요? 3. 초대 안 한 게 서로 깔끔하다. 만약 초대를 했다면 어차피 안 가더라도 굳이 거절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다. 4. 과연 카미카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일본 공군에 카미카제라는 특공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자로 쓰면 신풍이라고 쓰거든요.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상황이 딱 신의 바람이다 라는 말이죠. 5. 강행해야 맞는 거 아니냐. 애초에 해군 함대의 전투력을 과시하겠다는 건데 태풍도 이겨야 진정 강한 함대가 아니냐. 저는 이 댓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함대인데 도망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한국을 초대 안 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4년 만에 열리는 일본 관함식 행사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베노믹스를 주창했던 아베의 경제정책은 현재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여기에 더해 10월 들어 소비세 증세까지 감행하여 일본을 더 힘들게 만든다며 조목조목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즈가 로이터를 인용하여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일본의 경제 규모가 몇 달 안에 대폭 줄어들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베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중 3분의 2가 압도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기사는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 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성장과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면서 지난 분기에 걸쳐서는 그 반대가 급격히 약화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아베는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소비세 인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에 대한 높은 부담은 소비자 지출을 냉각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로이터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가 세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짓누를 것이라 답했고, 26%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였고, 단지 5%만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식품가공업체 매니저는 세금 인상은 소비 심리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음을 기사는 전하며, 니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세후 수요 감소와 급격한 세계 경제 침체가 결합되면 일본 경제에 분명히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들까지 겹쳐 아베의 입장이 많이 난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일본 언론 리테라도 한몫 거들며 아베의 소비세 증세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일본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증세마저 실행한 아베는 분명히 말해 미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부담을 가지는 역진성이 높다며, 정부가 재정 재건과 사회 보장을 위해서라는 말로 소비세 인상을 해왔지만 오히려 31년간 지방 채무는 246조엔에서 1069조엔으로 약 4배로 늘어났고, 사회보장연금에서도 직장인의 의료비용 부담이 3배로 늘어났다며,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이에 대해 이 모두가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어서 같은 시기에 소비세수는 397조엔이었던 것에 반해 법인세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면서, 결국 약자로부터 착취하여 대기업과 부유층을 윤택하게 하고 소비세를 증세하여 이 부분을 보충해온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궁을 해봤자 아베는 뻔뻔하게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 결과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만 쌓여가고 있는데, 그 예시로 도요타 자동차는 아베 정권 약 5년간 약 5천억 엔의 감세를 받았다며, 아베 정권 아래서 이런 대기업 우대 정책의 결과로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겠다던 아베의 야심찬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로 그 종말을 맞이하고, 대기업과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증세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압박들은 점점 더 생겨날 것이기에 아베 내각은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자국 내 경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부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대상 국가로 대한민국을 고른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베 정권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 BK 뉴스의 시선입니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신판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되어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2019년 군사력 순위는 55가지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세계 137개국의 군사력 지수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순위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종류를 평가한 후 동원 가능한 병력 수에 주목했고, 지리, 병참 능력, 사용 가능한 천연 자원 상업의 상태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무기는 보너스로 적용되어 있지만 그 보유량은 점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바다가 없는 나라는 해군이 없는 것으로 점수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해군이 있어도 함대의 다양성이 없는 나라는 감점 처리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이론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점이 있었지만, 각국의 현재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은 고려하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은 고려했습니다. 군사력 지수 최고 점수는 0.0000으로 잡았지만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숫자로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력 랭킹 톱 25위와 한국과 일본의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7개 국가 중에서 137위부터 26위까지는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위부터 1위까지 국가를 소개하면 25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했고, 북한은 18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터키, 8위는 영국이었고 7위는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일본, 5위는 프랑스, 4위 인도, 3위 중국, 2위는 러시아, 1위는 미국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지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0.1761, 일본은 0.1707로 나타났는데요. 병사 수와 항공 전력, 전투기, 전차, 해군 함선 등 군사력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었지만 총 인구수와 재정, 군사 예산, 지리 조건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는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매년 군사 연령에 도달하는 인원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18.6배가량 많다고 나왔지만 군사 훈련을 받은 병력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약 19.2배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요. 한국은 일당 100이 가능할 정도로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는 스나이퍼 수준의 군인과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군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헬스장이라는 비난도 일본 내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안에 일본보다 높은 군사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력 향상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